마지막으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어제 보니까 1,060원 선 초반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수출 관련주들 괜찮은지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실은 환율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통상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여행 가시는 분은 1달러에 과연 한국 돈 얼마인가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 전국 경제인 연합회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올해죠. 무엇보다 유가, 금리 그리고 원화가 예상보다 강세가 2018년도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한국 돈의 가치가 얼마나 강세가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도에 작년 한 해 동안 모습인데요. 자, 1달러에 1월 3일 날에는 1211원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는 상당히 수출이 잘 될 것이다 평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끝나고 보니까 그리고 이 시각 현재도 원달러가 1,063원 정도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어저께 1,060원대까지 한국 돈의 가치가 예상보다 강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라는 것은 한국이 실은 수출 국가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수출주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최근 들어서 앞서서도 뭐 달러 인덱스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는 결국 달러 관련돼서 6개 나라에 대해서 평균값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달러 인덱스, 즉 미국도 실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6년 12월 달에 103선에서 최근 들어서는 지난 9월 달에는 90선까지 내려갔고요. 달러 인덱스가 미국이 이렇게 약세로 가는 것은 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미국 달러 값이기 때문에 미국이 작년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갔다면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을 커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말부터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가 약세가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앞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한국 돈의 가치가 얼떨결에 좀 강세로 가는 그런 어떤 풍선 효과가 있다 보겠습니다. 좀 가까이 좀 보시면 좋겠죠. 자, 눈에 띄는 것들 한국 돈의 가치가 예상보다 강세로 갔습니다. 다만 우리는 일본과 그 업종별 경험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할 때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겹치는 어떤 업종이 60% 넘습니다. 따라서 한국 돈의 가치가 이렇게 강세가 됐으면 엔화 가치는 얼마나 강세가 됐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잠깐 이 화면을 잠깐 기억하시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엔화는 예상보다 달러 대비로 강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한국보다 일본이 그만큼 달러에 비해서 약세가 적어지고 있어서 수출이 한국보다 일본이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가 되는 것은 강세로 가는 것이 상당히 한국의 부담인데 예상보다 일본은 약세로 가고 있지 않아서 어쩌면 2018년도 한국보다 일본이 대미국을 상대로 그만큼 수출하기 좋다 이런 부분들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그 세이프 가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세이프 가드 뜻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타국이 미국의 그 제품이나 이렇게 물품을 수입을 하는데요. 예상보다 경쟁률이 좋아졌던, 그게 덤핑을 해서 좋아졌던 미국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미국 정부가 세이프 가드, 즉 해당 나라 해당 제품은 들어오면 안 된다. 또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세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상보다 미국 이외 나라의 어떤 제품이 경쟁력이 떨어뜨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이프 가드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그 국제무역 그 회의죠. 작년 말 얘기입니다. ITC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좀 가동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부분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월풀입니다. 그 월풀은 우리가 그 한국에는 통상 그 과거에는 월풀이면 우리가 목욕탕에 이렇게 월풀도 썼고 월풀이라는 단어 뜻이 회오리 친다 이런 얘기가 이런 단어죠. 미국 냉장고, 세탁기 이런 부분에서 월풀이 가전으로 상당히 유명한데 자, 미국 월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월풀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6월 달에는 202달러까지 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167달러까지 좀 소폭이나 많이 밀렸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 2016년까지 좀 길게 2016년 이후에 미국 다우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월풀의 주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월풀의 CE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경쟁이나 우리가 실적이 부진하는 것은 우리 탓이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좋은 제품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런 관점으로 월풀이 제술해서 삼성전자, LG전자가 어떻게든 페널티를 받을 것이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진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월풀의 대항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속에서 소폭이나 상승했는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포스트 솔라입니다. 포스트 솔라는 좀 의외의 좀
입니다. 이것이 결국 태양광, 미국에 있는 태양광 회사죠. 퍼스트솔라도 미국의 ITC 제소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좀 욕심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2017년도 이후에 눈에 띄는 것들은 10월달 이전에는 좀 주가가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가 한국에는 OCI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등 소위 태양광 제품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덤핑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 관점으로 2017년도 상당히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11월달 이후에 상승했습니다. 뭐 똑같은 의미죠. 월풀처럼 이제는 뭐 한국의 OCI 등 이런 부분들을 ITC에 제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미국의 수입이 적게 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얼떨결에 이런 어떤 제품들이 올랐다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퍼스트솔라나 그 앞서 말씀드린 월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 삼성전자, LG전자를 넘어서 그 외 소소한 제품, 세탁기까지도 우리가 미국의 ITC에 제소할 정도면 소소한 제품들을 이제 한국에 있는 제품들을 제소하게 된다면 현재까지 흐름을 봐서는 결국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철강, 그런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보겠습니다. 또 하나 간극 속에서 우리가 한미 FTA 이제 재협상을 이제 1월 달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통상 한미 FTA 기본적인 의미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정말 악법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한미 FTA가 직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흔적 지우기를 통해서 이번에 한미 FTA를 어떻게 재개정하게 된다면 결국 현대차가 지금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런 좀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주가가 올 한해 상당히 주가가 이것을 상승이나 하락으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미국 관련돼서 우리가 포드를 좀 보시더라도 포드 주가가 미국의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약세를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차트상으로는 좋아졌다 하더라도 주당 12달러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한 GM이나 이런 종목들도 올 한해 주가가 좀 화면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주당 46달러면 예상보다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이 미국에 있는 어떤 GM이나 그리고 포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2018년도 수출 상당히 좀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어려움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